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정오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1001명의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귀하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당한 판결이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중 태길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 정치 탄압이라는 사람이 42%, 모름 및 응답 거절은 15%였습니다. 43대 42로 막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하다. 반대로 그건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동률이라는 겁니다. 43대 42 이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동률이라는 겁니다. 동률. 똑같은 사안을 보는 데 있어서 한국이 완전히 아주 균등하게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좌우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진영 논리 중에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평가로 볼 거냐 아니면 이념적 평가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정확하게 양분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사안에 관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걸 정치 탄압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답한 이들이 특히 많은 곳은 서울 46%, 광주, 전라도 63%입니다. 서울이 46%? 서울은 언론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정치의 본 무대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의 여론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6%로서 그게 아니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전라도는 예상대로고요. 자, 세대별로 보면은 40대와 50대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 56%입니다. 여기서는 압도적입니다. 자, 40대, 50대는 가장 활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세대입니다. 40대, 50대는. 그 다음에 직종별로 보면 사무관리직이 47%로 꽤 높습니다. 사무직은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무실 근무자. 이 사람들이 또 일종의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입니다. 40대, 50대 사무직 관리자 이러면은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중견층이죠. 그 다음에 소위 진보층에서는 71%가 정치 탄압이다. 중도층에서는 43%가 정치 탄압이다. 그게 아니고 정당한 판결이다는 38%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에서는 63%가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굉장히 활동적인 핵심 세력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vital center라고 합니다. 아주 활동적인 중심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1심 선고는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 입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데 한국 사회의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이런 게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밖에 안 되고 학생층에서는 30%밖에 안 됩니다. 요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학생층 하면은 18세에서 29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인데, 이들은 이게 무슨 정치 탄압이냐? 정당한 판결이지.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4050과는 상당히 다른 성향을 20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20대가. 이 2030은 4050과 크게 다릅니다. 4050은 좌편향되어 있고 2030은 우편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반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점에 착안해가지고 2030의 반좌파 성향을 겨냥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2022년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걸 세대 포위론이라고 그러는데, 세대 포위론은 2030과 60, 70대를 하나로 묶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략이 없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졌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 주부층은 전통적으로 이 보수적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44%, 정당한 판결이 40%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슷합니다. 참고로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의 조사에서는, 갤럽조사입니다. 정당한 수사 절차다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37%로서 상당한 차이로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이 앞섰는데, 1년이 지나니까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서는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 생각이 기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별도 이야기예요. 별도 이야기입니다. 다만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치고 이런 경향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딱 미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공화당, 이제 여당입니다. 공화당원의 약 60%가 트럼프는 2020년에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죠. 어떻게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미국에서, 그것도 보수적 가치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요사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선전선동입니다.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언론 매체가, 과거에는 히틀러 시대는 라디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었다면 지금은 SNS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정치에서는 조직 이런 것보다는 선전선동이다. 선전선동을 어디서 잘하느냐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거의 민주주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